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주로 강정수 박사님하고 하고 있잖아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 챗GPT 만든 사람이잖아요. 운영한 사람이고. 근데 어제 갑자기 이분이 AI 거품론, AI가 이 버블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증시도 난리 나고 전체적으로 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샘 알트만이 있다면 한국에는 강정수가 있다. 강정수 박사 모시고 이 얘기 정말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우선 샘 알트만이 그런 발언을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라는 네. 것 자체가 정말 조금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GPT-5 나오기 전에 이게 인류를 바꿀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데스스타라고 해서 여러분 스타워즈에 보면은 행성을 파괴하는 이 행성 같은 크기의 이 큰 무기가 있습니다. 이걸 죽음의 별이라고 해서 이 네. 죽음의 별을 이 엑스닷컴에 올리면서 GPT-5 공개되는데 이거다. 그러니까 행성을 파괴하는 죽음의 별이다. 이 죽음의 별과 같은 것이 등장한다. 뭘 누굴 죽여요? 죽이기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실망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고 네. 그만 이렇게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거품이라고 얘기하니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고 AI 타이틀 붙었던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가장 한국 분들 가장 타격을 받으셨건 팔란티어 주가가 그냥 훅 떨어지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즉 AI만으로 주식이라고 샀었는데 AI가 거품이 나니까 겁이 나서 던지시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는 네.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저는 어느 정도 버블은 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버블이 터지는 건 아닌데요. 어떤 측면에서 버블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한번 일단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주가보다는요. 이거는요.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이것이 이 돈을 투자했으면 기업은 여러분 투자했으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이제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건 닷컴 버블이실 텐데 그럼 미국으로 치면 지금 AI가 어느 정도 돈이 치냐?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좀 띄워주세요. 2024년하고 2025년에 빅테크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구글이 있는 알파벳, 아마존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네. 2024년 4년과 2025년 약 5천억 달러를 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로는 동일 기술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GDP 기준 좀 보시면 지금 오른쪽으로 박스로 쳐놓은 것이 지금 미국의 US의 GDP 기준에서 빨간 상자 안에 있는 거요. 얼마나 있는데 지금 2.2% 정도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GDP의 1.2%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고 네,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것이 닷컴 버블 때는 1.0%라고 하는데 1.0% 더 많은 거니까 버블이 하겠다. 근데 사실은 닷컴 때도 많이 됐고 AI도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닷컴 저건 2022년 통계이기 때문에 2019년에도 많이 됐고 2018년에도 많이 됐죠. 네. 이것이 누적되면서 버블이 터졌던 거고 사실 작년에도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많이 투자됐고요. 저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올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 지금 저 GDP의 총액인 거고요. 경제 성장률로 볼 때 올해 0.7%를 AI 데이터 센터가 기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해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몇 %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 막 0.7%를 데이터 센터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만 해도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사실인데 사실은 아까 그림 다시 한 번만 잠깐 보여주면 역사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투자냐? 다시 한번 아니고요. 띄워주세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그 그림이 정말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한국 내용이 분들은 있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1880년 왼쪽에 레일웨이 기차를 짓기 위해서 미국 GDP에서 6.6%가 들어갑니다. GDP의 6%를 네. 기찻길 까는 데 그러니까 썼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는 건요. 기찻길 까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역사적으로 경제 버블로 치면요 튤립 버블이라고 네덜란드 이건 좀 전설 같은 설하고 사실은 역사학자들까지 논쟁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켈빈주의자들이 뭔가 근면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스토리를 지어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튤립 버블이요? 네. 근데 가장 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레일웨이 버블입니다. 레일웨이 철도 버블. 아까 뭐 KTX하고 SRT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철도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어머 저 뭐지 마차만 있다가 말 뭔가 타고 다니던 때. 막 기계가 움직이면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이거 세상을 바꾸겠다. 여러분 철도는 처음에는 다 민간 자본이 시작했어요. 철도가 자동차보다 빠른 거잖아요. 더 그렇죠? 빨랐죠. 네. 그래서 민간 자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심지어는 영국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선로를 레일웨이를 하나만 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뉴욕에서 보스턴 한 6개 정도 깔고요. 6개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그리고 뭐 런던에서 그러니까 뉴욕에서 보스턴 가는데 철길을 6개를 다른 걸 깔아놨다는 여섯 개 거예요? 회사가 서로 다르게 그거는 확실히 경쟁하듯이. 버블이네. 그리고 뭐 런던에서 리버풀 갈 때, 런던에서 맨체스터 갈 때 막 6개, 7개씩 생기고 그랬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만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먼저 가서 깔아서 우리 쪽으로 고객을 경쟁을 유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망하게 거고요. 만들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일웨이에 투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생긴 은행 형태가 인베스먼트 뱅크예요. 투자은행이 그때 생겨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용광로를 철로를 거기서 근처에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철소를 그 근처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우리가 엔비디아 칩 만들듯이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가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쇠를 공급을 했던 거죠. 철로를 공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왜 망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기술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철로를 어떻게 만들어? 마차길 옆에 만들어. 그래서 마차길이 굽이굽이 가면요. 같이 굽이굽이 가고요. 마차길이 산을 올라가잖아요. 네. 같이 산 올라갔어요. 산 위로요.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철도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 망하고 나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그래 직선을 가야지. 다리를 놓자. 터널을 뚫자. 여러분 철도 때문에 터널이 처음으로 인류에게 나타납니다. 처음엔 그 생각 못 하다가. 그렇죠. 터널을 뚫을 생각을 못 하고 산을 올라탔던 거죠. 네. 터널이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이거 너무 안 되는 거고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거 올라가려면 속도도 느려지고 이거 안 돼요. 터널을 뚫읍시다. 네. 그때 기술이 발전하면서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기차가 나오고 왜냐하면 마차길을 굽이굽이 갔던 건요 시속 50km를 넘지 못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물론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영국과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뭐 왜냐하면 때문에요? 여기다 투자를 한 거죠. 철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네, 철도에 버블이 투자를 하기 터지면서. 위해서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투자은행에서 중산층들의 돈을 끌어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크게 투자를 했던 거죠. 돈 벌면은 다시 2배 벌고 3배 법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돈을 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철로가 6개 똑같은데 6개 깔리면 이제 5개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그때 거죠. 국가가 인수를 합니다. 철도를. 그러면서 공영 철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철도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은 철도의 버블이었다. 그게 1880년대 네, 미국의 GDP 6%까지 그렇죠. 투자됐다.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요. AI는 1.2% 투자됐다. 네, 1.2%인데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 절대적인 숫자로는 19세기 말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하긴 거고. 그러네요. 핵수가 엄청 닷컴 버블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 옹호론자들은 닷컴 버블은 버블이 나서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때문에 유선 인터넷 많이 깔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인터넷 경제라는 게 발생했는데 이거 AI 이 버블 논쟁에서 또 위험한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엔비디아의 H100 지금 GPU 되게 비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을 여러분 재무회계상 감가상각을 몇 년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글쎄요. 그거 얼마나 왜냐하면 감가상각 안 하면 기준이 돈을 좀 있을 텐데, 벌어야 될 회계 거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3년으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3년이요. 왜냐하면 일반 GPU는 네. 이렇게 24시간 돌리지를 않아요. 근데 학습하느라고 거의 지금 H100은 24시간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도 더 필요한 거고 냉각시키기 위해서 물도 더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막 계속해서 챗GPT 이용자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서버가 부족해서 막 서비스도 막 중단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GPU를 24시간 쉼 없이 가동하다 보니 GPU의 퍼포먼스가 지금 예측하기는 거예요. 네. 3년을 쓰면은 3년이면 끝난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데 H100이 얼마나 고가입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매출이 안 생기면 네. 이건 터질 수 있죠. 버블이 여러분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버블은 안 터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죠. 버블처럼 형성됐다가 버블도 안 되면서 사라진 거가 예를 들면 메타버스 같은 거. 네, 뭐 이런 거 해봤자 네. 서울시가 메타버스 만들어서 한 40억 날렸다. 네. 이렇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AI는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올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버블이냐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투자했으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순환되는가에서 지금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한 거는 50%는 그래도 이 빅테크들의 캐시플로우에서 나왔다. 잉여 현금에서. 원래 대출이 번 아니다. 돈에서 근데 약 25%가 사금융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금융은 뭐죠?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이쿼티들이 뭉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빅테크들이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던지는 지금 우려는 뭐냐면 이 25%가 어디에서 꼬리와 꼬리를 물면서 형성이 될지 모르니 만약에 이것이 터져서 이걸 못 갚는 날이 오면 연쇄 부도가 날 수가 있다. 근데 연쇄 부도가 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블랙박스다. 이건 좀 위험하다.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터졌을 때 지금 시나리오는 미국 언론들은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기사 사람들이 마구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터지지 안 터지는데 저는 안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여러분 20달러씩 받아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20달러씩 받아가지고 이용자들, 고급 이용자들, 네네. 개발자들 네. 이거는 무조건 버블이 터져요. 이걸로는 5천억 달러에 대한 이 투자한 걸 방어를 못 하고요. 어제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것은 올해 3월 달에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그때 투자 받았던 400억 달러를 다 썼대요. 그래서 또 추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라운드를 돌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5천억 달러 기업 가치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5천억 달러면 여러분 한 7, 800조죠. 와, 기업 가치가 700조, 800조 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버블 아니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오픈 AI가 5천억 달러인데 왜 팔란티어가 5천억 달러야?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야? 이러면서 팔란티어 너무 그 주가가 높아라고 지금 이제 공매도 하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팔란티어 주가가 내려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매출은 그럼 어디서 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 여기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네.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여러분 구글에서 도입한 바이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이폼. 바이포미 바이포미. 나를 대신해서 사달라. 네네네. 여기에는 독특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가격 프라이스 트래킹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버킨스톡 샌들이라든지 뭐 물건을 살 때 어떤 사고 싶은 가격을 보니까 37달러예요. 네네네. 그럼 제가 여기서 적습니다. 35달러 되면 네가 자동으로 사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35달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어떤 걸 그렇게 사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가 습식 사료 여러 개를 먹었는데 얘가 로얄 사료캔밖에 안 먹어요. 네네네. 짧아가지고. 네. 그럼 저는 이제는 그거의 가격만 봅니다. 그러면 요즘 가격 추적하는 폴센트라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얼러트 메시지가 오면 제가 들어가서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쇼핑몰 여러 개의 가격을 다 비교하면서 네. 실시간 비교하면서 싼 게 나오면 그 해당 쇼핑몰로 딱 연결해서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거나 사버려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저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 탈모 샴푸나 트리트먼트 쓰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서버다 하나의 브랜드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네. 그다음부터는 제가 뭘 합니까? 가격만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사놓는 거죠. 그럼 한 번 살 때마다 5,000원, 7,000원이 싸요. 네. 그렇게 사놓는 거죠. 그럼 AI가 다 부탁하겠지 이제는. 네. AI가 가격이 떨어지면 사오겠죠. 근데 AI는 이용자가 1,000명, 10,000명, 100만 명 지금 챗GPT 900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바이폼이 기능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 37달러는 샌드를 35달러 되면 사고 싶은 사람이 10,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네, 네. 36달러로는 5,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35달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이 정보를 들고서 협상을 하러 갈까요? 협상하러 갑니다. 협상으로 갈 수 있겠네요. 협상으로 당연히 가죠. 네. 협상을 가면서 예를 들면 버킨스톡이라는 브랜드에 가서 지금 35달러에 나 10,000명 모아왔고 최저가로 다 안 해줘도 돼. 36달러로 사겠다는 사람들은 또 5,000명 모아왔어. 36달러에 5,000컬레 주고 35달러에 10,000컬레 나한테 딜할래? 그럼 그쪽에서 뭐 그러네. 하는 거 그럼 오케이 창고 비용도 나오는 거 그래 딜. 근데 우리 공짜로 안 하지 하나 팔 때는 나한테 1달러씩 줘. 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네요. AI 공동 구매라고 저는 이걸 정의하고 있어요. AI 공구 시대. 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왜요? 그들은 이용자들의 의도와 가격에 대한 지불 의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거래를 더욱더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겠죠. 이걸로 돈을 못 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은 지금 AI에다가 엄청나게 투자하는데요. 검색 광고가 저는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 거라고 봐요. 크게. 근데 구글 전체 매출의 55%가 검색 광고예요. 제살 깎아먹기네. 그런데 구글은 그러면 이거 이상을 어디서 벌 수 있다는 나름대로 실패할 수는 있어도 인생 도전을 하는 건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덤벼드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성공을 하면 버블은 터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돈에서 돈을 벌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버블은 터지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버블은 왜 터지느냐? 투자했는데 리턴이
내가 돈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제 친구 사업한다 그래서 제가 2억 벌어줬는데 그냥 친구니까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갚을 때 3억으로 갚겠다니까 2억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2억을 안 줘요. 근데 저 때마침 어디다 2억을 또 제가 또 빌린 게 있어서 갚아야 돼요. 이게 연쇄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버블이 터지는 거죠. 네. 연쇄성이 나타날 때, 돈의 흐름이 끊겨버릴 때, 자 그러면 돈을 저쪽에서 벌어주면 제 친구한테 제가 2억 투자했는데 3억을 주네요. 제가 필요한데 그러면 저는 버블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정음님이 아까 설명해주신 AI 그 공구. AI 공구에 대해서 엄청 감동하셔서 네이버에도 그런 기능 생기면 좋겠다. AI 공구 시대 상상도 못했는데 좋겠다. 홍민정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네이버는 못하나요? 예? 네이버는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도 언젠간 하겠죠. 네. 저 이거 모든 방송 출연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와 단독. AI 공부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수 있는 것 저쪽도 AI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버킨스톡이라든지 또는 그렇겠네요. 로얄 캔들 나와서 우리 주인님이 얘기하기를 요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협상하래. 근데 AI들끼리 근데 34는 안 돼. AI끼리 결정합니다. 35, 36 이거 가지고 하라고 저는 임무를 갖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쿠팡보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AI가 생각할 거 아니야. 구글이나 오픈 AI에서 우리가 왜 쿠팡 가야 돼? 쿠팡 가지 않고 우리가 왜 네이버 가야 돼? 우리 그 생산자랑 딜할게.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직접. 그러면 거기도 수수료 줘야 되니까 네. 그 수수료를 우리한테 주면 되니까 생산자랑 저 딜할래요. 생산자 AI 에이전트 없어요? 협상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저희 거 쓰세요. 만들어줄 수도 그냥 있겠네요. 입력만 하세요. AI 어느 기업이니까. 정도 범위 내에서 내고 하실지. 그럼 저희도 내고 갖고 올게요. 이래서 생산자와 판매자와 중간에 있는 쿠팡이나 네이버 자 보세요. 구글이나 오픈 AI는 기존에 있는 중개자를 부시고 자기들이 중개자로 쓸 때만이 엄청난 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경쟁과 싸움이 저는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커머스 시장은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도 한 대 제가 사고 싶어 리스도 해줘. 또는 보험도 저는 이 정도의 가격에서 자동차 보험 들래요. 그러면 구글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특정 기업을 얘기했죠. KB 손해보험 가가지고 네. 제가 3만 명 모아왔어요. 할인 좀 해주시죠. 우리 고객들이 저기 뭐 이렇게 뭐 보험료 12%면 하겠대요. 지금 14% 제한하시는데 12%로 제가 3만 명 거래할게요. 그게 원래 지금은 카페 주인장들이 공동 구매할 때 회원들 다 모아가지고 가서 그렇죠. 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자하고 그걸 이제 AI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카페 주인이 그 정도 협상력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죠. 커미션을 받잖아요. 네. 당연히 AI가 받고 이걸로 매출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성공 안 하면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AI 기업들이요. 예, 그래서 이것이 2025년과 2026년 거대한 상거래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티셔츠 사고 신발 사는 공구만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의료 보험, 뭐 이렇게 추가적인 여러분들이 보험 드는 것, 파이낸스, 그다음에 기업에서 대출 받는 것도 이자율 협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이 결정되는데 AI가 중간에 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강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샘 알트만이 버블론 얘기했지만 버블은 있긴 하지만 터지진 않을 것이다. AI 쇼핑 같은 새로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터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그들은 필사적으로 달려들 거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를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도 이 시장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계산을 해봤더니 해볼만 하다는 판단을 쓴 거고 안 하면 챗GPT가 우리 망가뜨릴 거니까 우리라도 나아가자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기성에서 지금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픈 AI에 쉽게 얘기해서 경영진이 되고 구글의 경영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용자를 8억 명, 9억 명 모으고 올해 안에 목표가 챗GPT가 10억 명이에요. 네. 전 세계. 네. 내년에 20억 명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 벌어야지. 처음에 네이버 나왔을 때 여러분 광고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구글. 우선 이용자들이 뭐 검색 성능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송한 얘기지만 덕지 광고를 붙이잖아요. 네.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아마존닷컴 제프 베조스가 그랬어요. 나는 광고 같은 거 이커머스 사이트에 절대 붙이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여러분 아마존 미국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냥 광고가 수두룩합니다.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들 또한 챗GPT가 무료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8억 명에게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이게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인류애를 위하면서 뭐 AGI 만들어서 인류가 뭐 똑똑한 AI를 만들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반드시 출구를 찾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한편에서는 샘 알트만이 사실 이거
후발주자들 못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음모론도 설득력은 있다고. 그러니까 즉 사다리 걷어차기잖아요. 자기는 네네.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펀딩 다 받았으니까 주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른 데들 펀딩 못 받게 하려고. 하고 다른 데들 AI 버블이래 그럼 지금 벌써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투자자들은 손을 벌벌벌 떱니다. 그렇죠.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야, AI 버블 터진대 미국 터졌다 해 그냥 뭐 이런 소문 나오면요 정부 정책도 고려하게 돼요. 뭐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실 안 좋은 나비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졌는지는 우리가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샘 알트만의 주장에는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일단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그렇죠. 여파가 AI 있었잖아요. 주식에 급락하고. 다 몰빵하고 구매하라고 엔비디아 사고 여러분 엔비디아는 그럼 무탈할 것 같습니까? 엔비디아가 사실은 제일 타격을 입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지금 뭐 엔비디아 5조 달러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제1의 기업이 무너진다고 생각.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메타의 주가, 구글의 주가, 아마존의 주가 다 AI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매그니선 세븐이라는 일, 테슬라 AI 자율주행 하겠다는데 자율주행 안 되고 AI 버블이래. 이건요.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난 폭탄. 코로나 때보다 더욱더 큰 어둠의 경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샘 알트만이 또 그 기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한 네. 거잖아요. 그 AI 버블론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얘기도 했더라고요. 중국 기술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얘기도 있었어. 이게 지금 연결되는 얘기인가요? 뭐 왜냐하면 중국은 이걸 갖다 오픈 소스로 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력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 저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유럽은요 요즘 다 중국 것 같다 써요. 우리 어차피 미국에게 밀렸으니 지금 중국하고 유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맞는 소스 오픈 소스로 받아서 우리 열심히 응용 서비스 만들자. 이커머스 벌써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컨슈머 시장에서 무언가를 벌써 시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최고의 AI를 만들 때까지 기본 기술에 좀 더 많이 투자하자. 기본 기술에 투자 많이 하고 여기에 이용자들 많이 모은 다음에 확 내년도에 광고 덕지 붙이고 벌써 확 전환하자. 이런 큰 판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중국은 열심히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하고 중국 정부가 역할을 분할시켰죠.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곳은 따로. 여기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해주면서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거고 유럽은 일찌감치 미스트라를 제외하고는 AI 모델에서 미국하고 경쟁력이 잘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국가에서 중장기적 전략을 가지고서 흔히 말하는 소버린 AI하는 측이 하나 있지만 당장 써먹자. 근데 어디가 오픈소스냐? 중국계 오픈소스니까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들의 서버에 설치해서 많이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 벌려고 했는데 중국이나 다른 애들이 돈 벌려고 벌써 판을 깔아놨으면 힘들어지잖아요. 여기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미리 중국 애들이 자판 깔까봐. 그러니까 그 커머스 시장에서 네, AI 공동 구매를 중국이 먼저 시작하고 알리바바가 먼저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의 좌판에 자신들이 깔 건데 미국 정부에게 주는 문제 SOS 메시지인 거죠. 혹시 중국이 먼저 깔면 안 되니까 그거 좀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경계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연결된 건가요? 샘 올트만이 한 또 다른 얘기를 보니까요. 네. 오픈 AI를 4개의 회사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비자, 인프라, 연구, 하드웨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는 계속 GPT 모델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AGI가 되고 뭐고 이것만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소비자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 요즘 한국에서는 요즘 에이전트 하고 또 CEO라든지 대표님들이 올해 연말에 인사평가를 AI 에이전트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할 거야. 그래서 요즘 한국 기업들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 주가가 빠지는 데는 MIT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그 중에 95%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기업 기업에서 내에서 하고 있는 뭐 업무 효율성 하기 위해서 이 에이전트가 AI가 지금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발자라든지 작가라든지 디자이너들의 잡은 대단히 위험해지고 있지만요. 아직 기업에서 AI를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문제가 되는 정확도도 건가요? 문제가 되고요. 다들 이거 두려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업무 효율성 같은 우리 동료 직원이 나가야 노조에서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업이 언제 혁신하냐면 소비자 시장이 변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에이전트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라졌고 다 컨슈머 소비자 시장을 얘기해요. 그래요. 이걸 처음으로 샘 알트만이 얘기한 겁니다. 샘 알트만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SNS 올해 말에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쇼핑 준비하고 있고 AI 브라우저 준비하고 있고 다 이건 뭐냐면 소비자 시장이에요. 이제 소비자 시장 들어가서 돈 벌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한 축이 있는 거고 인프라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르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직접 데이터 센터를 같이 투자받아서 짓고 있잖아요. 여기 인프라가 되는 거고요. 또 모델은 계속해서 GPT-5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AGI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맡은 역할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AGI 만드는 연구원들에게는 소비자들 위해서 아까 말했던 AI 공동구매 서비스 좀 만들어주세요. 그건 내가 지금 연봉 몇백억씩 받고 천억씩 받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해야 되겠어요. 그건 저기 다른 개발자들 시키시고요. 네. 저는 AGI에 몰두할게요. 이 파트도 있는 거죠. 이번에 지금 메타도 지금 AI 조직을 새롭게 재편을 하고 있는데 즉 AGI를 만들려고 하는 고급 기술의 AI 모델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는 거고 이걸 응용 서비스 그걸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이걸 비즈니스에서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돈 벌 사람 이것이 컨슈머 조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를 역할을 분할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돈 벌 준비가 거의 레디 투 고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연구소 같은 분위기였다면 네. 조금 영업팀이 있는 진짜 네. 돈 버는 회사 엄청나게 쪽으로 돈을 가고 벌려고 있다는 합니다. 거죠. 조금 버는 게 아니라 5천억 달러의 투자 기업 가치라면 투자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네 자네가 어떻게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되나? 투자자가 오픈에게 물었습니다. 샘 알트만이 우리에게는 20달러씩 내는 사람이 지금 아마 한 2,500만 명 될 거예요. 2,500만 명 있고요. 기업들이 지금 AI 에이전트 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한테 컨설팅 받고요. 그러면 너네는 억센처라든지 맥킨지 정도밖에 안 되니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인데 그러면 1,000억 달러도 안 될 것 같은데 5천억 달러 나는 이해 못하는데 근데 우리 이용자가 지금 10억이고요 내년에 20억 되고요 여기다가 수익 붙여가지고 떼돈 벌 겁니다. 그래서 구글 무찌를 거고요 메타 공격할 거고 카카오톡 가만 안 둘 거고요 네이버도 가만 안 둘 거고 쿠팡도 가만 안 둘 거고 아마존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오 가능성 있네. 투자해. 그렇게 가는군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샘 알트만이 뉴럴 인터페이스라는 거 얘기했는데 그거 뉴럴 링크하고 비슷한 같은 거죠. 건가요? 그러니까 같은 그거는 건가요? 그거 하나의 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R&D로 연구 개발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했던 뉴럴링크가 있어서 예를 들면 뇌 부분에서의 장애가 있으셨던 분들이 의사 표현을 잘 못했을 때 이것을 사실은 뇌에서는 의사 표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신경망이나 감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손을 못 움직인다거나 눈을 못 깜짝거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니 뇌에서 나오는 뉴럴에서 나오는 뇌세포가 있는 뉴럴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경의 정보를 이용해서 전달을 해줘서 이분이 하려고 하는 의사 표현과 행위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뉴럴링크가 하려는 거죠. 뇌에다 칩을 심어서. 근데 AI 모델이 그 뉴럴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대단히 그냥 공상과학, SF 소설 그렇죠. 얘기죠. 네. 근데 지금 뉴럴링크에서 일부 부분적인 실험들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하다 보니까 동물 학대다.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메꾸는데 성공하니 본인들도 AI 모델들이 대단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럴이 보낸 뇌세포가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요즘 돌고래뿐만이 아니라 고양이가 강아지가 무슨 말하는지도 그들의 소리를 갖다가 음파를 분석해서 의사 표현을 해석하려고 하는 AI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말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말의 의사 표현을 파악하려고 당연히 뇌세포가 보내는 신호를 가지고 이것이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럴 신호, 그러니까 뇌세포가 보내는 신호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뭡니까? 내가 터치를 하면은 이거는 한 번 클릭이게 되고 두 번 터치를 하면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게 인터페이스잖아요. 이거를 스크롤을 하면 내려가는 거고 클릭을 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이 즉 기계하고 인간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중간에서 의사소통하게 해주는 것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뉴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내가 보내는 신호를 해석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다른 우리 신체에게 의사 표현을 전달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걸 뉴럴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 모든 AI 기업들이 궁극에 가서는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인간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근데 말을 안 하고 뇌에서 나오는 뇌에 뭐 이렇게 딱 꽂고 연결만 시켜놓으면 나중에는 그 뇌파로 뭔가 기계 조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SF 소설이 그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또 증폭시켜서 그러니까. 갑자기 천재가
더 큰 천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말 안 해도 AI 공동구매하듯이 좀 머리로 무섭다. 공동구매하고 머리로 아 무섭네요. 그렇지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네.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네. AI 버블은 있더라도 터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어디서 오냐? 쇼핑 같은 소비자 접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안착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네, 그렇게 거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 애니메이션 오케스트라 콘서트 아시죠? 뉴스토마토 100만 아니고 101만 구독자라는 거. 101만 구독자님들께 102만입니다. 와, 102만으로 바로 네. 방금 102만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102만 구독자 여러분 저기 QR코드 찍으셔서 신청하시면 추첨해서요 5분 매일 티켓 선물해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고요. 이거 롯데 콘서트홀에서 8월 27일 저녁 때 하는 굉장히 좋은 콘서트니까요. 한번 신청 한번 해보세요. 지금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누야사, 원피스, 나루토, 진기억의 거인, 귀멸의 칼날. 여기 OST 아마 귀에다 익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하면 되게 좋아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 주시고 뉴스토마토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5시 50분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